자, 이제 13강이에요. 벌써 13강. 13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자 실습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뭐 1번부터 15번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실제 작업자분들이 다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거고, 뭐가 뭐지? 뭐가 뭔 순서지? 굉장히 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겠지만 꼭 적어주시고, 문서화가 그래서 중요해요. 나중에 대상자 실습이 만약에 예약이 2시다. 그럼 그 전에 내가 적어놨던 거 한번 보고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뭐 대상자 손님 앞에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막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 막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오, 미리미리 구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시작할 때부터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난 괴물이 될 거니까. 장난식으로 막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다들 받아줬어요. 실제로 받아줬고, 뭔가 앞에서 막 밑밥을 막 다 쳐놨기 때문에 나중에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어쨌든 대상자 실습에서 꼭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봐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물론 나중에 부스쉐어로 넘어가거나 해도 같은 날에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일반 손님이다. 일반 손님 입장이었을 때는 봐주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미숙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뭐 지인이나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옆에서 봐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완전 교육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3개월차 대상자에서는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3개월차가 눈앞이죠. 3개월차로 넘어가게 되면 저기 초록교육관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초록교육관? 네. 거기서 이제 대상자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3개월차는 호계 선생님이랑 V 선생님이 전담을 해주실 거예요. 맡아서 여러분들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 어쨌든 옆에 있는 대상자 실습 진행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희석액 사용 순서부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희석액 사용 순서. 희석액 사용 순서. 이게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걸 꼭 지켜라. 여러분들 꼭 이 순서대로만 도안을 짜서 진행하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도움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로는 선과 단색이에요. 선과 단색. 뭐 선과 단색으로 이루어진 도안을 처음에 작업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선, 단색, 그리고 블랙 명암이에요. 블랙 명암. 왜 블랙 명암이 단색 뒤에 있을까요? 왜 블랙 명암을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단색은 지금 다 공업판에 해보셨고 블랙 명암도 해보셨잖아요. 실제 피부에서 단색을 채우는 과정에 블랙 잉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단색 과정을 거치면 내가 한 번만에 넣고 돌려가지고 뭐 필링을 진행해가지고 뭐 까맣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오히려 안 됐을 때 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 타격, 이 정도 스피드로 하면 이렇게 명암이 깔리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색 과정에서. 그리고 혹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색을 어차피 까맣게 채울 거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라인이라든지 매그넘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터치를 한번 그어보는 거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어차피 까맣게 칠할 거니까. 거기다가 뭐 물론 그렇다고 막 거기다 주구장창 연습하면 다 데미지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한두 번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게 단색을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선과 단색으로 이루어진 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 단색, 뭐 블랙 명암, 그리고 컬러 단색이에요. 선과 단색, 블랙 명암, 컬러 단색. 컬러 단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2강 때 듣고 공업반에도 직접 해봤겠지만 컬러는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달랐죠. 손도 좀 느리게 해야지 뭔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얘네를 앞서서 해보고 피부적인 특징을 이해를 한 뒤에 그 뒤에 컬러 단색을 접근을 하면 내 손이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느려진다는 게 솔직히 수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깊게 놔야 되는지도 수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단색과 블랙 명암을 해봤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단색이 좀 뒤에 있고, 네 번째는 자, 다 같습니다. 선 단색, 블랙 명암, 컬러 단색, 그리고 컬러 명암이에요. 컬러 명암. 컬러 명암. 컬러 명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색과 색이 블렌딩, 합쳐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하려면 컬러 단색, 컬러 잉크가 피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착색이 되고 깔끔하게 남는지를 파악을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단색 블랙 명암이랑 좀 비슷한 계열이에요. 컬러 단색을 하면서도 명암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순서예요. 좋은 순서. 여러분들이 사람 피부에다가 바늘을 침습을 했을 때, 잉크를 착색을 시킬 때 그런 게 다 여기서 이 순서대로만 가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손님의 기준에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보안이라는 게. 손님이 타투를 봤는데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나를 정말 응원해주는 친구라면 이 순서대로 만약에 얘기를 해보고 된다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차관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만한 크기 타투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주먹 크기. 주먹? 혹은 담배값. 담배값으로 합시다. 담배값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 4시간? 4-5시간? 맞아요. 그 정도 걸려요. 왜냐? 준비 과정, 전사 말리는 과정, 세팅하는 거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11시부터 예약을 잡아주시면 돼요. 11시. 마감 시간이 있죠. 초록교육관도. 그렇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7시인데 내가 예약을 4시에 잡는다 라면 시작은 만약에 4시에 손님이 왔어요. 그때 전사 찍고 전사 말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오래 두고 말릴 거예요. 왜냐?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말린 뒤에 진행을 할 건데 그 시간 다 합치면 4시에 손님이 오면 아마 6시쯤 시작을 할 겁니다. 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11시가 오픈이니까 그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로 예약을 빠르게 잡는 게 좋아요. 그냥 빠르게 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시간에 촉박하게 막 쫓기면서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결과물도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옆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 실습 진행 순서고 얘는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있잖아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1번부터 15번까지 적지 말고 제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1번 적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준비 과정. 준비 과정에는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예요.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가 되겠죠. 다 대상자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부위. 대상자의 부위. 그리고 또한
도안이죠. 다음은 질병질환이에요. 질병질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입니다. 성별.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피부에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한번 관계부터 볼게요. 대상자를 진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일반 손님을 받는다 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압박감이 확실히 클 겁니다. 클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을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인 혹은 동기분들부터 꼬셔보는 게 좋아요. 꼬시자. 막 나한테 받아줘 하고 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반 손님을 돈을 뭐 무료 타투라고 한다고 한들 일반 손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 거기 내 앞에서 있는 것조차도 긴장이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 타투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처음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고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 친한 사람들부터 꼬셔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지인만 하세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반 손님분들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상자관에서. 재량껏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량껏. 하지만 추천은 좀 친한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위입니다. 부위. 자, 부위인데 여기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갈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 여러분들 7강 기억하십니까? 7강? 텐션. 그쵸? 그때 굉장히 많은 부위들이 나왔고 설명을 드렸죠. 처음부터 너무 막 주름이 많고 굴곡이 많고 유동이 많은 피부에다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부위 평평한 곳이에요. 평평한 곳. 남자 가슴 또 어떻게 보면 좋아요. 굉장히 평평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남자 가슴이나 혹은 여기들 많이 하죠. 팔 안쪽 전완근 근처 또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혹은 여기 뒤에 날개뼈 쪽 여기도 어느 정도 살이 있기 때문에 평평하고 탄탄하고 이런 부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런 데에서 갑자기 막 발목, 복숭아뼈 위에다가 작업을 할 거다. 안 돼요. 추천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 저도 첫 대상자 때 제 셀프를 했는데 발목에서 다 퍼졌습니다. 다 퍼졌고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발목이나 이런 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다리에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발목보다 조금 위에 올려서 뼈에 거의 닿지 않을 정도 종아리 정도면 괜찮아요. 그건 또 괜찮은데 발목이나 뼈가 또 있고 막 그런 딱딱한 부위들은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안이에요. 도안. 자, 저기서 볼 수 있는 도안이라는 거는 크기가 될 거예요. 크기. 왜냐? 처음부터 막 요즘에 유행하는 마이크로 타투라고 하죠. 굉장히 막 500원 크기인데 인물 얼굴 막 표현하고 라인으로 막 어렵습니다. 혹은 너무 커도 안 돼요. A4 사이즈 막 이런 걸 허벅지에다가 하겠다라면 너무나 힘들어요. 작업도 나눠야 될 거고 나눌 때 필요한 워터라인. 물론 워터라인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사이즈는 담백각 정도 크기 적어주시면 좋겠죠. 담백각이나 커도 주먹 정도 크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큰 게 뭐 A4 사이즈도 그렇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긴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상자한테 긴팔 해도 되냐고. 전사부터가 일이고 긴팔이라는 거는 이 팔을 다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첫 작업부터 이런 굴곡이 많고 이런 데는 잠깐 부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도안이 너무 작잖아요. 거기서 또 올 수 있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바늘에서부터 또 위험이 생겨요. 1라인, 3라인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위험합니다. 1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늘이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쓰는 그 뭐 7라인 그 바늘들 모여있죠? 그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머신의 진동만으로도 다 떨림이 보여요. 그거는 3라인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잉크가 더 터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5라인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이건 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5라인 이상대. 3라인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습 기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을 만한 도안이 가장 좋아요. 그냥 하루 만에라든지 혹은 나누더라도 너무 커가지고 막 2주, 3주 뒤에 와야 된다 막 이런 거 말고 한 일주일 텀으로 만약에 2번 만에 끝낼 수 있다 라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3개월 차 반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계속 면담을 통할 거고 디자인 상담을 통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안 된다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질병질환입니다. 질병질환. 1강 때도 이제 제이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손님이 오면 저 사람은 항상 질병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타투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생, 조심히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질병질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작업 동의서가 되겠죠. 작업 동의서를 통해서 저 사람의 뭔가 피부적인 특징이라든지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걸 1차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동에서는 대상자 간이든 나중에 작업자가 되든 항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잖아요. 시국인지라 받으시는 손님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투샵에는 항상 손님들하고 같이 오려고 해요. 타투 받으러 갈 때 친구분들도 구경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꼭 얘기를 해요. 작업 받으시는 분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손님들 다 오케이 해요. 왜냐면 아니까 지금 위험한 거를. 자, 그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성별입니다. 성별. 7강 때도 나왔었죠. 성별. 남성과 여성인데 그때도 아마 예를 들었을 때 두부, 순두부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큰 작업 하나만 들어가도 피부가 멍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약합니다. 때문에 남성이 나을 수가 있을 거고 여성을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 제가 막 뭔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해라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약, 도안이 나오면 예약 잡고 그걸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도안, 내가 짠 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린 도안이. 그거를 참고한 사진까지, 예를 들어 참고한 사진이 있다면 그걸 단톡방에 올려서 일단 첫 번째가 도안 컨펌이에요. 도안 컨펌을 받으면 오케이가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괜찮으면. 이거를 왜 하냐? 카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타투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10년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고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라면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시작 전부터 카피 막 했다 막 그런 식으로 꼬여버리면 시작 전부터가 힘들어요. 시작 전부터가 심리적으로도 힘들 거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다음으로 하는 게 고무판이에요. 고무판. 순서 적어주시면 좋겠죠? 도안 컨펌. 첫 번째 도안 컨펌. 두 번째가 고무판 컨펌이에요. 근데 고무판 옆에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거는 순서별로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전사 찍은 거 사진 찍고 전사 지운 거 사진 찍고 라인, 만약에
라인이 있고 단색, 선과 단색으로 이루어진 도안이었다. 혹은 블랙 명암이 있는 도안이다. 그러면 라인을 진행한 걸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이것도 아마 이제 공지가 다 올라올 건데 그래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블랙 명암을 진행을 한 거까지 그렇게 다 순서별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내야 돼요, 단톡에.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일정 잡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님과 얘기 끝났다, 진행할게요 하고 그래요 진행하세요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절차를. 이걸 해야지만 그나마 좀 안전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보통 대상자를 몇 명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어느 정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미리 그 뭐 한 4명? 4명 정도 그냥 4주를 다 해요. 다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명 정도. 왜냐하면 첫 주에는 뭔가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들을 것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3명, 2명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줄 거고, 혹은 마지막에 보정까지도 해줘요. 어느 정도 라인이 틀어지거나 이런 거 뭐 잡아드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타투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헬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분들이 좀 잡아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작업물이 좋게 나와요. 다들 진짜로 다들 막 완성한 사진이에요. 사진 찍은 거 보면 다들 잘해요. 잘하고, 물론 수강생 분들이 잘한 것도 사실이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에요. 그게 잡아주는 게 그거를 통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 이제 방문 또는 자세한 이미지 상담 괄호치고 사이즈 측정이에요. 만약에 이거 적는 게 좀 힘드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1번부터 15번. 방문 또는 자세한 이미지 상담 사이즈 측정.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지 상담과 사이즈 측정이에요. 이미지 상담과 사이즈 측정. 뭐 당연히 대상자분을 만나서 대면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베스트로 좋아요. 그냥 막 카카오톡 언어로 뭐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실제 작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반에는 만나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거가 저거예요. 이미지 상담. 저 과정을 거쳐야지 오류가 최소한이 돼요. 최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이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나서 플러스로 사이즈 측정까지 끝내는 게 좋아요. 사이즈 측정 생각보다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줄자를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셔도 되는 거고, 혹은 뭐 그런 것까지 못했다, 나는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주변에 핸드폰도 있잖아요. 담배값도 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물, 기기 등등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측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 이미지 상담이나 뭐 사이즈 측정을 통해가지고 피부에다가 대입을 시킨 샘플을 항상 보여드리는 거, 또 이미지 상담에 들어가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미지 상담은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3번 전사 준비 및 쉐이빙 면도. 이 두 친구는 4강을 참고해주면 돼요. 4강. 여러분들이 4강 때 잘 적어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뭐 전사 준비 및 쉐이빙을 해줄 건데, 그 전에 대상자분이 오시면 시국인지라 당연히 손소독 필수입니다. 손소독부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손님들 오면 항상 들어오자마자 손소독부터 한번 부탁드리고 소파에 앉아계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소독은 원래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타투샵에 들어온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번에 터지면서 위생의 관념이 좀 단단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좋은 측면으로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뭐 금전적인 그런 경제난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손소독 해주시고 작업동의서 또 이때 적어주시면 돼요. 작업동의서 적어주세요. 작업동의서. 그리고 작업동의서 옆에 괄호 쳐주시고 샵의 동선 안내까지 이때 그냥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정수기는 여기 있고 담배는 저기 있고 저기서 피시면 되고 화장실은 여기 있고 이런 것들 쇼파는 여기니까 여기서 앉아서 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디테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작업 위치 상담인 얘네들인데 위치 상담 뭐 작업 전사 작업 카트 세팅인데 4강을 항상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면도 넓게 해야 될 거고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항상 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위치 상담 같은 거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할 때도 그때 아마 4강에서 TV라면서 테이프를 붙여서 손님분께 혼자 가서 볼 시간을 주라고 하죠. 그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를 찍을 거고 찍는 것도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건데 그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범을 보여드리면 그걸 항상 잘 보세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테이프를 붙였고 그 용액은 얼만큼 발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고 나서 이제 말려야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은 30분에서 60분을 말리게 될 거예요. 그만큼 전사가 잘 지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오래 말릴 거고 그때 카트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카트 세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손이 닿는 곳은 다 랩핑이에요. 전부 다. 알코올 뭐 뿌리는 분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쓰는 뭐 전구, 손잡이 다 랩핑 할 겁니다. 이때 항상 위생이에요. 위생. 항상 위생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번 작업 자세 결정입니다. 작업 자세 결정. 얘는 7강. 얘는 7강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7강. 실강을 참고를 해주실 건데 항상 만약에 대상자를 당일날 와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할 수도 있어요. 손님이. 근데 그 전에 그냥 위치를 물어보고 해놓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가장 최적의 자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여기면 이런 자세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놔가지고 내가 딱딱딱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는 더 좋겠죠. 보기에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편해야 돼요. 작업자가 편해야지 작업물이 잘 나와요. 손님을 너무 배려하게 되면 당연히 작업물에서도 문제가 바로 생길 거예요. 너무 배려하면 내가 불편해지게 되면 뭐 손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면 정말 좋은 자세겠지만 그러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타투는 텐션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강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6번 바늘 세팅이에요. 바늘 세팅. 바늘 세팅은 어떻게 보면 전사 기준
적어주세요. 전사 기준으로 반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왜? 전사 기준. 도안으로 봤을 때는 막 5라인 정도의 두께인데 전사를 찍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번졌다라면 두꺼운 바늘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사를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 요런 두께의 라인이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라인의 두께는 요 정도였는데 라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바뀐 걸로. 왜냐면 자,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인라인, 여기가 아웃,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인라인과 아웃라인. 그러니까 뭐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작업자라면 인라인만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바늘로. 그러면 이 두께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 인라인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혹은 아웃라인만 거쳐가거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 그래서 만약에 두꺼운 바늘을, 만약 두꺼운 라인이에요. 두꺼운 라인.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라인에 맞는 바늘을 선택을 하려면 내가 봤을 땐 9라인인데 여러분들은 5라인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5라인.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사를 기준으로 가라라는 거는 디자인이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두꺼운 라인, 그렇다고 이 바늘을 두껍게 해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늘을 두껍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살짝만 실수해도 디자인이 더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걸 9라인으로 한 번만에 끝내면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가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라인으로 여기 진행하고 여기 진행해서 안을 필링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근데 실제 전사의 두께는 요만했다. 그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5라인으로 다시 여기를 여기서 어긋났기 때문에 여기 부분 다시 이렇게 조심히 그어주고 여기를 다시 라인을 또 진행한 다음에 여기를 필링으로 까맣게 채워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3개월차 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블랙 그림 진행할 거잖아요. 원포인트 그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진행할 거예요. 두꺼운 라인들 두 줄 긋고 안에 필링. 그래야지 실수를 해도 메꿀 수가 있어요. 보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전사 기준이고, 다음으로는 비개봉 상태로 외건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비개봉 상태로 세팅. 왜냐면 실제로 손님분들이 이거 재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까져 있는 상태로 올려놓으면. 근데 비개봉 상태로 올려놔도 이거 바늘 재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바늘 재사용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문신이 이렇게 조금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걸로 또 많이 본 거예요. 정보를.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오해를 아예 그냥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개봉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손님 눈앞에서 개봉을 해주면 돼요. 손님 눈앞에서 바늘 개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개봉하면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겠죠. 자, 그리고 7번째 첫 타투예요. 첫 타투. 첫 타투. 이건 주의사항인데 여기서 적어주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 보통 대상자반에 오시는 분들은 타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렇다고 처음 받는 사람들한테만 국한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바늘이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사람이 움찔해요. 움찔하는데 이 말을 하면 손님이 준비를 해요. 이제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움찔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아직도 저도 해요. JR 선생님도 이걸 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번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 단골 손님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늘을 닿을 때마다 움찔해요. 계속 움찔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바늘 닿는 순간 움찔을 해요. 실제로 그런 손님이 계시는데 그분 타투 굉장히 많아요. 양긴팔 다 입고 막 그런 분인데 이제 시작합니다 얘기하고 닿는 순간 움찔을 해요. 근데 저의 단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하고 아주 얕게 살짝 콕 찔러요. 그럼 움찔을 하잖아요. 움찔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어서 진행을 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손님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저만의 방법이 생긴 거고, 어쨌든 저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합니다. 손님이 움직이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타투는 그런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꼭 써주시고, 다음으로는 휴식시간 체크 및 위기 대처법입니다. 휴식시간 체크 및 위기 대처법. 휴식시간 체크 및 위기 대처법. 일단 휴식시간부터 좀 볼게요. 휴식은 대략 어느 정도를 쉬는 게 좋을까요? 작업 시간 어느 정도에? 휴식 시간 몇 분? 1시간 10분. 아마 전 수업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1시간에서 뭐 2시간 10분 혹은 5에서 10분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자의 집중력 그리고 손님의 체력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오래 쉬어도 손님의 피부는 계속 부어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쉬어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작업시간 막 20분, 30분에 한 번씩 쉬면 작업자의 집중력은 그만큼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 산만해질 거고, 장갑 벗었다 꼈다 하는 것도 다 집중력에 포함이 돼요. 그런 것도 끼는 것도 다 정신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나만의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때 그냥 막연히 쉬지 마세요. 작업 피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보여줘도 되고, 혹은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요. 보고 이러고 있어요. 어떠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머신 각이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눕혀라, 뭐 세워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휴식이 끝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갔을 때 다시 그걸 고쳐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작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쉬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를 받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피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위기 대처법은 15강 15강 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위기 대처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 실신을 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그런 게 15강 때 나오는데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딥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 일까지 안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기절을 하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15강 중요하기 때문에 잘 참고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9번째 작업 종료 후 바세린을 도포를 합니다. 10분에서 30분.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 쓱 닦은 다음에 그냥 바세린 바르고 쉬세요가 아니에요. 닦아본 다음에 손님분한테도 보시고 어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냐, 보완할 부분이 있냐 여쭤본 다음에 아니요, 오케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때 바세린을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바세린을 도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 진정 효과입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부 진정에는 핏기 제거, 붓기 제거가 들어가겠죠. 핏기 제거, 붓기 제거. 왜냐? 이 뒤에 있는 사진 촬영 때문에 그래요. 사진 촬영. 타투 여러분들이 뭐 명암이 있는 거라든지 단색을 채우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피부를 딱 보시면 진물부터 해서 피, 그리고 뽁뽁뽁뽁뽁 막 빨간 색깔 점들도 막 생겨있어요. 피가 모여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을 없애는 게 바세린이에요. 발라놓으시면 그네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세린 발라놓으면 기름이잖아요. 그게 타투는 화상이죠. 열로 인해서 계속 밀어내는데 바세린이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세린 위로 송골송골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작업을 하다 보니 데미지가 워낙 높고 그래서 핏기 제거를 할 때 바세린을 도포를 하고 랩핑까지 해놔요. 랩핑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팁. 훨씬 빠르게 빠져요, 핏기가. 근데 블랙 작업자라고 해가지고 뭐 컬러 작업자만 그걸 하냐? 아닙니다. 블랙 작업자분들도 핏기를 뭐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세린 바르고 랩핑까지 해놓은 다음에 10분 있으면 다 빠져요.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10번도 이제 적어주세요. 바세린 클린 후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별을 하나 주겠습니다. 별. 작업자는 포트폴리오가 생명입니다.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 그게 있어야지 구강 때 배운 영업으로도 들어갈 거고 그래야지 손님이 계속 올 거고 그래야지 내가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사진 촬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사진 촬영은. 내가 작업을 정말로 이건 맛깔나고 막 대박이에요. 그냥 끝내주게 작업을 잘 해놨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거의 막 80년대 말 사진처럼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내가 만족하고 손님이 만족하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전 그걸로 인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어려워지겠죠. 타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건데 바세린을 일단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닦는데 사용하는 거는 블루소를 사용해주면 돼요. 블루소. 물비누입니다. 물비누. 닦을 때 그냥 막 바세린 있으니까 그냥 키친타월로 막 닦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아픕니다. 진짜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그 방법인데 일단 물티슈랑 키친타월 한 장씩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옆에 블루속 하나 둡니다. 물티슈에다 블루속을 뿌리고 닦아줘요. 물티슈만으로 닦아도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물티슈라서. 근데 거기다 블루속까지 뿌려서 최대한 안 아프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나서 그러면 물티슈에 있는 물, 블루속 다 묻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수분감이 촉촉해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빛번짐이 생겨요. 빛반사들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키친타월 하나를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키친타월로 그냥 닦냐? 아니에요. 그냥 작업한 그 부위에다가 콕 찍어줘요. 그냥 꾹꾹꾹꾹 물기
붓기만 제거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손님분들이 좋아해요. 안 아프니까, 좀 덜 아프니까. 근데 제 친구들 작업할 땐 그냥 키친타올로 닦습니다. 그냥 확 닦아버려요. 친구들이 아픈 게 기분이 좋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쨌든 10번에서 별표를 친 이유가 얘 때문이죠. 사진 촬영. 근데 사진 촬영에서 두 가지 방식을 촬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식을. 자,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근접 사진이에요. 근접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용 사진이에요. 마케팅. 근접 사진과 마케팅용 사진 두 장을 찍어야 돼요. 근접 사진을 찍는 이유는 피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피드. 근접 사진. 피드. 마케팅용 사진은 말 그대로 영업을 위한 거고 최대한 예쁘게 찍어야 돼요. 마케팅용 사진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담배 아니다 한 동전 500원 크기만한 타투를 했는데 사진을 저 멀리서 찍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타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그렇게 찍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실제로 가끔씩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막 찍어요, 사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쨌든 근접 사진부터 알아볼 건데 근접 사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실수한 부분들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잘 보일 거고 그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게 찍어야 돼요. 필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타투가 만약에 요만하다 그러면 사진 내가 찍으면 카메라에 이렇게 당기게 화면에 이렇게 찍어놔야 돼요. 피드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실수였다. 이 부분이 빠질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뒤에 15번에도 나올 건데 발색 사진을 얻었을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접 사진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뭐 라인을 그었는데 이건 불안해. 나중에 다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색 사진을 얻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남았네. 그럼 그 정도로 착색 구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천천히 다 쌓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근접 사진이 꼭 필요해요. 꼭 찍으셔야 됩니다. 피드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용 사진 정말 중요해요. 마케팅용 사진. 왜냐면 실제로 많은 작업자분들이 사진 찍는 걸 배우러 다녀요. 요즘에는 강의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다 배웁니다. 다 DSLR 이런 거 사용 방법. 옛날에는 DSLR로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 핸드폰도 카메라가 워낙 좋죠. 그래서 핸드폰만으로 찍어도 굉장히 잘 나와요, 사진이. 근데 DSLR을 잘 다룬다면 훨씬 잘 나오겠죠, 사진이. 근데 그냥 나 DSLR 있으니까 그걸로 찍어야지 했다가 핸드폰보다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노출값, 뭐 ISO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설정 수치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러 다닐 만큼 영업용 사진은 중요합니다. 자, 마케팅용 사진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적어주세요. 배경. 배경. 그리고 조명. 배경과 조명.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작업한 게 살짝 감성이 넘쳐 흐르는 비둘기를 작업했다 라고 한다면 저였으면 그냥 하얀 배경 하얀 색깔 이런 포토존들이 있어요. 타투샵마다 다 하얀색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뭐 검은색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근데 저는 그냥 밖에 나갈 것 같아요. 자연광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주변에 요즘에 홍대 거기 그 초록강 주변에도 예쁜 건물들 많아요. 돌담도 많고 벽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잘 인더스트리얼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 되는 거 있으니까 거기서 자연광을 받고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들.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근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손님이 더 잘 와요. 더. 때문에 배경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내가 뭐 까만 색깔 레터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내 피드를 어떻게 꾸밀지를 또 생각을 했을 때 배경을 흰 색깔로 할지 검은 색깔로 할지도 각자의 재량이에요. 내 피드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난 하얀 색깔로 통일을 할 거야. 그럼 하얀 배경에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쁘게 찍어야 된다라는 건 항상 필수예요. 그리고 조명을 꼭 켜고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에서 말고 그러면 빛 반사가 생깁니다. 때문에 두 개 꼭 신경을 써주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배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인스타 같은 것도 그냥 보지 말고 유명한 작업자들이 있으면 왜 유명한지 그 사람 피드를 보면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지? 물론 작업물의 퀄리티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의 고유 배경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흉내도 한번 내보고 도전도 해보고 하는 거로 꼭 여러분들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11번 작업 부위 클린 후 바세린 도포 그리고 랩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작업 부위 클린, 바세린 도포, 랩핑.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계속 진물은 나와요. 피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사진 찍었으니까 가세요!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깨끗하게 다시 물티슈나 부드럽게 닦아주신 뒤에 바세린을 도포하고 랩핑까지 해줘야 돼요. 랩핑을 하는 이유는 옷이나 이런 데 진물이 안 묻게 함도 당연히 있겠지만 2차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지나 굉장히 지저분한 데 닿았을 때 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랩핑까지 다 해드리고 보냅니다. 근데 얘기를 해요. 랩핑할 때는 2시간 안에는 꼭 풀라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시간 안에 꼭 풀어주세요. 두 시간 안에 풀지 않으면 랩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랩 다이어트라고 알아요? 랩 다이어트? 웨이트 같은 거 러닝 뛸 때 실제로 선수들 체중 감량 빠르게 할 때 그에다 랩 칭칭 감고 그리고 운동 그거 땀복이라고 하죠. 열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거 입고 합니다. 왜냐? 랩 자체가 감아놓으면 몸에 열이 나요. 근데 타투는 화상, 찰가상이죠. 근데 랩이 너무 오래 감겨져 있다 그러면 옆에다 적었어요. 10곳이에요. 10곳. 10곳이 필수가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할 거고 피부가 몸에 계속 열이 날 거고 10곳과 염증. 열곳과 염증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관리법을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 타투 관리법 및 주의사항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두 친구 12번과 13번은 15강입니다. 15강. 아까 전에 위기대처라고 말씀드렸었죠. 15강. 그때 관리법이랑 관리 크림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관리법 여기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타투 관리법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올바르게 된 좋은 관리법을 손님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제 관리법을 줘요. 그냥 줍니다. 주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써라. 그냥 그대로 써도 되니까 이대로만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보내드릴 거고 관리법이 만약에 안내를 안 하잖아요. 손님들이 어디서 보는 줄 알아요? 관리법을? 맞아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봐요. 근데 지금도 타투 관리법 검색을 하시면 바세린 바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좀 많아요. 잘못된 관리법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관리법을 내 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말로 그냥 관리법을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캡처를 하거나 뭐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손님분들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기 때문에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관리법들 잘 만드신 다음에 손님분께 보내드리고 타투 크림도 그때 추천을 드리는 것도 15번 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타투 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괜찮은 걸 알아보고 추천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이에요. 14번. 손님 대응 및 영업입니다. 손님 대응 및 영업. 손님 대응 및 영업. 손님을 이제 뭐 대응을 하겠죠. 손님이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간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많아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뭐 스티커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뭐 3개월 차 때부터 바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막 드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작업자들이 아직 지금도 하고 있고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명함도 될 수가 있고 혹은 인스타 소통도 가능해요. SNS 소통. SNS 소통, 팔로우 해주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손님분들 꽤 좋아해요. 그런 것도 눈앞에 같이 인스타 막 하시냐고 뭐 마판하자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손님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영업이 껴 있어서 그래요. 영업이 유튜브에 이제 우리나라 감성에서 조금 많이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손님을 대응하는 장면을 영상이 있거든요. 뭐 그럴 때가 뭐 대응을 하는 걸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브이로그식으로 올린 건데 거기에 제가 나와요.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대응을.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리법을 요만한 명함 크기 종이에다가 미리 다 정리를 해놔서 프린트를 업체를 맡겨서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크래프터지로 된 편지지에다가 본인이 직접 말린 드라이 플라워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관리법 넣고 그리고 자기 거 명함 넣고 편지지 닫고 드라이플라워 붙인 다음에 거기다 향수까지 뿌려서 줘요. 마지막에 배웅을. 저 그거 보고 진짜로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아, 대단하다 진짜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러지가 않습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꼭 굳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 마지막 배움에서. 타투는 재방문율 높죠. 가지치기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소한 배려,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거부터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팔로워가 50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이거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발색 사진이에요. 발색 사진. 발색 사진. 발색 사진을 얻으려면 그냥 한 달 뒤에 발색 사진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에는 한 달 케어가 들어갈 거예요. 한 달 케어. 이거는 뭐 15강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달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날에 뭐 오늘 작업을 했으면 그 다음 날에 어제 잘 들어가셨냐, 타투 받은 부위는 어떻냐 물어보고, 그렇다고 주구장창 막 맨날 막 무슨 연애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뒤 보내고 난 다음에 뭐 연락 주고받고 2주 뒤 주고받고 마지막 한 달째 얘를 얻으면 돼요. 발색 사진 꼭 얻어야 돼요.
데이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타투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발색 사진을 얻으면 분명히 제가 작업을 했을 때가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불안불안했던 부분들이 다 나는 알아요. 내 작업을 내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뭐 불안하다. 그럼 그때 리터치를 진행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작업, 막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 또 얼굴 보기 민망해가 아니라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터치는 꼭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15번 하트 정리 및 작업 되돌아보기입니다. 하트 정리 및 작업 되돌아보기. 하트 정리 및 작업 되돌아보기. 하트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사용했던 물건, 랩핑을 해놨던 물건, 그거 다 처음에 있던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위생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위생이. 그리고 알코올로 한번 닦아주세요. 알코올로 전체적으로. 뭐 추후에 다른 샵을 가거나 작업자를 했을 때 또 다른 샵을 또 가게 될 때 1년차, 2년차 막 샵을 옮기고 싶다 그럴 때도 항상 그 샵에 맞는 위생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위생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는 타투에서 정말 불변이에요.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고 항상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깔끔하게 이거는 부스 쉐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건 작업자들은 부스 쉐어는 특성상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작업자들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물을 흐린다라고 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실제로 저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알코올로 닦고 작업 끝나고도 다 알코올로 한번 다 닦아놔요. 닦아놓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내가 또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려고 처음에 알코올로 닦잖아요. 새까맣게 잉크도 묻고 직물도 묻어있고 이래요. 실제로 그런 작업자들이 많아요. 많고 다 알아요. 누군지. 샵에서 누가 그렇게 쓰는지 다 압니다. 왜냐? 우리 샵은 지문을 찍고 들어가고 CCTV도 다 있지. 그리고 작업 일지, 작업의 시간까지 다 공유를 하는 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데 뭐 대놓고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진 않는데 그냥 단톡에서 압박을 줘요. 정리 똑바로 하자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수강을 듣고 제대로 된 위생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꼭 변함없이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 되돌아보기입니다. 작업 되돌아보기. 어떻게 보면 반성문 같은 거예요. 반성문 같은 거. 오답 노트. 일기 형식이죠. 저도 1년차까지 했어요. 진짜로 했습니다. 이거는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 보고 다음 작업 때 시작하기 전에 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구나. 이 부분이 좀 못하는구나. 그 부분을 더 신경 쓸 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보면 저는 욕도 막 써놓고 그러거든요. 저밖에 안 보니까 어차피 왜 이따구로 해놨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제 성장에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그걸 항상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봤는데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대상자 선정할게요. 네. 그 대상자가 업무상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걔네도 해도 돼요? 뭐 좋진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그것도 이제 15강 때 나올 건데 기간에 따른 관리법 등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실제 해수욕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손님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거는 쉬어야 돼요. 그냥 타투를 받았으면 쉬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트레이너, 웨이트 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작업을 받으러 왔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잖아요. 그 운동이라는 게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빠질 거니까 걱정 말고 리터치 받으면 된다. 그냥 괜찮으니까 편하게 관리하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리터치 받으러 오진 않더라고. 오진 않고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거. 땀을 계속 흘린다. 과도한 운동을 한다. 무리하게 막 뭔가를 한다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작업의 데미지라든지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또 염증이 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대상자 할 때 네. 한 명이 여러 개를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한 명이 여러 개도 당연하죠. 네. 그 도안 컨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참고 그림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네. 만약에 거기서 도안을 그거 참고해서 만들면 네, 조금만 틀리게 그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참고를 했다. 그리고 그걸 참고해서 도안을 그렸다. 그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감성 막 칼이에요. 칼. T자로 생긴 칼들이 있죠. 많이 하죠. 요즘에 여리여리하게.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보석을 바꾼다라든지 주변에 꽃을 막 이렇게 감싸준다라든지 그런 커스텀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정답이 없고 그려셔야 돼요. 일단은 그려보고 나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칼들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수정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때문에 컨펌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대상자 작업 진행은 토요일만 가능한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 네. 토요일만 해요.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보통은 없으신 분들이 셀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14강의 다음 강의에 후반기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후반기 교육이 뭐냐? 바로 부스로 넘어가지 않고 대상자라든지 공업판을 더 봐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강의도 있긴 한데 그거를 지금 뭐 없애겠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없애자 그냥. 근데 아마 뭔가 얘기가 한다라면 하긴 하면 어쨌든 네.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보통 공업판을 하시죠. 졸업작품 해야 되니까. 졸업작품 꼭 하셔야 돼요. 졸업작품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질문이 잠시만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나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네? 사람이 많구나. 실습관. 거기서 엉덩이를 깔 수 없어요. 장난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견학을 갈 겁니다. 견학. 네. 저요? 아니요? 아무거나? 감당하십시오. 대상자 재밌겠다.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대상자 했을 때. 실제로 대상자 했는데 그때 레터링을 엄청나게 실수를 했어요. 제 친구 팔에다가 하는 레터링이었는데 그냥 다 퍼지고 다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그때도 이제 호계 선생님이 저를 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쉬어야겠는데 이래요. 근데 같이 나가서 담배 하나 피재요. 엄청 혼났습니다. 아, 그때. 진짜. 긴장 풀렸나? 무서워. 사람이 생이 안 들어가는 거 같지? 긴장 풀렸나? 어쩌면은. 많이 혼났어요. 어... 결국에는 그게 다 퍼졌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셀프를 한 번 하고 대상자를 진행하는 게 조금 나은가요? 셀프는 어떻게 보면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때요? 크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자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허벅지 보통 여기다 셀프를 많이 하는데 여기 셀프 할 때 베드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 상태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러고 그럼 바늘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텐션이 잘 잡히는지도 잘 감이 안 와요. 애초에 여기다 하면 이제 여기도 어렵죠.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아. 다 어렵습니다. 셀프. 근데 셀프를 하는 이유 중에서 큰 게 뭐냐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첫 작업을 지인이든 다른 사람 몸에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심리적 안도감 조금은 있어요. 네. 많은 사례를 할것 같아요. 엉덩이? 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네. 졸려. 졸려. 대상자 하고 싶다. 대상자 하고 싶습니까? 깜깜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셀프를 해볼지 모르겠어요.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프 하기 싫다. 셀프는 보통 나는 나를 분위기가 뒤집어서. 다리인가요? 네. 그쵸, 거의 다리겠죠. 다리는 무조건 다리예요. 허벅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쥐날 것 같아. 셀프. 거기 셀프 한다고? 아니 괜찮아요. 해줄 수 있어요. 주고받기 하는 거야. 트레이더도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트레이더. 근데 난 여기 이미 있는데 나는 어디 하고 싶어요? 저희 나중에 얘기해봅시다. 오케이. 여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업자 숙지사항입니다. 숙지사항. 네, 보시면 뭐 작업자의 기본적인 준비가 중요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근데 편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뭐 그냥 준비 과정이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셔도 돼요. 자, 작업자의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중요한 이유. 한마디로 작업에 착오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다투는 절대로 안 돼요. 1번부터 15번이죠.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이거 다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업자가 되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적응이 되면. 근데 그 전까지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말은 항상 시뮬레이션 돌려야 될 거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막 두 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뀌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아닌데 하고 머리가 하얘질 거고 긴장을 할 거고 긴장이 된 거는 작업물로 나오게 될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거고 저기다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건 공호판입니다. 공호판. 공호판은 꼭 거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같은 여기 수강을 듣고 샵에서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신 분이 계시는데 공호판 항상 하십니다. 항상 하세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크게 그분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호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한번 거쳤다고 한다 라는 거죠. 어쨌든 공업판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그냥 위생입니다. 위생. 절대로 중요한 위생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뉴얼 항상 잘 숙지하기. 자, 그리고 자세의 중요성과 적절한 장비 사용법, 여기에는 텐션이 들어갑니다. 텐션. 실감 때도 아마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대상자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텐션이에요. 텐션은 말 그대로 착색입니다. 착색. 텐션은 착색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타투에서 착색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업을 할 때.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그리고 적절한 장비 사용법인데 그건 이제 머신에 대한 활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면을 쳐야 되는데 라이너를 갑자기 막 꺼내가지고 라이너에다가 매그넘 바늘 꽂아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계속 호계 선생님이랑 브이 선생님하고 면담을 거칠 겁니다. 어떤 바늘을 써야 될지. 얘는 바늘도 들어가겠죠. 적절한 장비 안에는 바늘. 그리고 아까 전에 전사 기준에서 설명을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 라인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매그넘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자, 매그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을 깔아야 되는 공간이 이 정도다. 예를 들어. 근데 이만한 두께가 15 매그넘이에요. 예를 들어서 15 매그넘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 안을 이 정도 간격으로. 그러면 15 매그넘을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세 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 칸 혹은 두 칸.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을 이렇게 쳐봤으면 아시겠지만 위로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굉장히 막 다양하게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낮은 15매그넘 공간에다 그런 9라든지 혹은 13 혹은 7 이런 매그넘들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도 저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잉크 희석의 중요성과 적절한 활용법. 희석액의 중요성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희석액의 중요성. 희석액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세척. 희석액을 사용할 때는 세척 항상 필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희석액은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희석액. 익숙하지 않은 많은 희석액을 사용하면 혼란만 와요. 혼란만. 내가 4방울짜리 톤, 내가 2방울짜리 톤, 혹은 6방울, 8방울 톤을 모르는데 피부에다 대입을 시킨다라는 거는
머리만 아파져요. 괜히 넣어봤다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적은 양의 희석액부터 천천히 올라가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강 잉크 희석 때도 말씀을 들었겠죠. 아무래도 적은 거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좋다. 톤을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늘 선택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저기 6번 바늘 세팅에 설명드렸죠. 전사 기준으로 가야 되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그넘은 적은 매그넘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늘 선택의 중요성에는 사이즈라고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자, 그리고 마지막 작업 후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 뭔가 말이 막 책에서 논문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걸로 막 적혀 있긴 한데, 얘는 이겁니다. 15번. 15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카트 정리, 작업 되돌아보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3주차잖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6강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힘들어요. 힘들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강의 여기까지인데 사진을 좀 볼 거예요. 대상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볼 거고, 여기서 궁금한 것도 있으실까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바늘 두 개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필링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레터링만 그냥 모든 그림 다 그렇게 진행해요? 그게 안전해요. 그게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라인을 그을 거예요. 그을 건데 도안에 있는 라인이 9라인의 두께입니다. 9라인 정도의 두께를 요구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9라인을 선택을 해서 도안의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9라인으로 한 번에 가면 당연히 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한 번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근데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9라인으로 가다가 9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기준에 맞게 라인이 더 두꺼워져야 될 거고, 그건 도안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예를 들어 5라인, 9라인의 두께인데 난 5라인을 선택을 할 거예요. 5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이렇게 실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왜냐? 여기도 아직 이 정도의 도안의 두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 라인 진행하다가 그걸 그냥 메꿔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부분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조심스럽게 라인으로 또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필링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꺼운 라인들은 두껍게 라인이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얇은 라인을 사용하면. 답변이 좀 되십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해요. 초반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초반에만. 네. 나중에는 이렇게 보통 안 하죠. 라인이 어느 정도 잡힌 사람들은 그냥 가죠. 그게 맞는 라인이에요. 한 번에. 그리고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두꺼운 스쿨 느낌의 만다라를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많고 근데 그것도 뭐 18라인, 18RS 그 이상의 두께인 만드라들이 있어요. 진짜 두꺼운 애들. 그런 애들은 당연히 그 필링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두꺼운 만드라들은 그 높은 18라인을 사용해서 한 번에 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얇게 진행되는 건 처음에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13라인이나 3라인 이런 애들, 1라인이나 3라인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라인을 진행하다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디자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1라인, 3라인을 사용을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험 부담이 있고 그걸 안고 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9번에서 끝나고 바세린 바르는 피부 진정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작업할 때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셔도 돼요. 쉴 때. 쉴 때도 저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작업자가 되면 백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백틴. 백틴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뭐냐? 진정 효과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분무기식으로 생겼는데 안에 리도카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소 마취제에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타투는 마취 크림을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나요? 왜냐? 부작용도 너무 많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 리도카인이나 이런 막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엄청 높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피부에 해도 그 피부가 마취가 될 정도니까. 근데 이 백틴에는 안에 4%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리도카인. 4%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에다가 뿌린다고 거기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좀 마취가 되냐가 아니라 상처가 난 데다가 뿌려주면 마취가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쉴 때 어떻게 하냐? 얘를 한번 뿌리고 바세린 부포에 놓고 쉬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얘만 뿌리고 쉬어도 되고 얘를 안 뿌리고 바세린만 발라놓고 쉬어도 되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쉬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해봐야 돼요. 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참고 사진을 좀 볼게요. 그거 보시다가도 생각나면 질문 주세요. 대상자. 자, 초록반을 안 가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초록반은 이게 좀 예전 사진이긴 한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초록 색깔로. 애들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이런 애들 다 랩핑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명 앞에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비닐백 감싸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랩핑해야 돼요. 손으로 옮겨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작업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고무판 피드백 양식서라고 해서 디자인 작업물입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짰다. 그리고 OK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고무판을 진행을 한 거, 전서 찍은 거예요. 찍은 거.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스쿨처럼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무판 자체에서도 워터라인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워터라인으로. 뭐 빨간색 잉크인데 조금 연하게 해가지고 틀만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암, 블랙 베이스를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컬러. 이게 고무판 과정인 거예요, 지금. OK가 떨어져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작업을 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찍은 거 사진
찍었죠. 전사 찍은 거를. 전사 작업한 거를 사진을 찍어 놓고 전사 작업 피드백. 내가 이걸 할 때 뭐 어떤 점이 문제였다, 어떤 점이 문제였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워터라인 진행을 어떻게 하고 쌤한테 여쭤봐야겠다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적어 놓습니다. 욕 적어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라인을 사용했는데 데미지는 없었다 뭐 이런 퍼짐없는 작업물이 나와서 매우 기쁜 이런 것도 적혀있죠. 그리고 이게 완성본입니다. 작업물 잘 나왔죠. 다들 이렇게 잘 해요. 실제로 피부를 만나보면 여러분들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디자인 작업물, 전사 작업물, 라인 작업물. 이것도 워터라인 같은 개념으로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 명암 작업물. 피부를 만나게 됩니다. 전사 찍었죠. 워터라인 작업한 겁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자, 이게 핏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를 그렇게 바세린을 바르고 진정시킨 뒤에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고무판 진행하고 이렇게. 이건 좀 예전이에요. 예전이어가지고 실제 고무판을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뭐 전사 사진 한 번 작업. 이게 근접 사진이죠. 이런 게. 보시면 피부에 데미지가 얼마만큼 갔는지. 이거는 뭔가 마케팅용 사진은 아닌데 그냥 샘플 예시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 작업물들을 좀 볼게요. 이게 고급화한 건데 선과 단색, 선과 단색 셀프입니다. 너무 빨리 넘기나요? 아니, 아니죠. 저 물감은 뭐예요? 물감 아닙니다. 잉크? 잉크를 저렇게 따라서 썼다고. 저렇게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나야 되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따라서 쓰는 분들이 수강생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근데 혼나야 되죠. 어쨌든 저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저거는 매그넘으로 필링을 하나요? 아니면 저것도 라인 바늘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그 정도 두께가 되면 좁은 구간을 라인으로 해야 되고 넓은 구간을 그래요? 라인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많이 갈 거예요.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저런 발바닥을 보면 저런 좁은 구간을 매그넘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인 필링과 매그넘 필링은 톤의 차이도 발생을 해요. 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필링을 하면 거의 만약에 이 외곽선을 했어요. 굉장히 진했겠죠. 근데 라인으로 필링을 하면 그 외곽선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톤이 나와요. 그만큼 데미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그넘 필링은 닿는 면 자체가 넓기 때문에 피부는 저항을 하죠. 그 때문에 착색은 되지만 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라인과 떨어져 나와요. 한 톤이 조금 흐려 보인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